이슈 토크입니다. 부산시가 전국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세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청년 주거 문제도 불거진 데 따른 것인데요. 이 주거 빈곤을 비롯해서 청년 문제 전반에 대해서 부산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부산시의회 김삼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의원님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의 청년위원회 위원장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아마 과거에도 청년들의 의견들 많이 들으셨고 또 네. 최근에 이런 그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해오셨을 텐데, 네네. 청년들의 주거 빈곤 좀 얼마나 좀 심각한 수준일까요? 그 사실은 이제 갈수록 저는 더 심각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노인들 문제도 많지만 예. 청년들의 주거 빈곤이라는 것은 취업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주거 환경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주거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들 이제 사전적인 의미는 없지만 이제 14제곱미터 이하 약 4평 정도가 안 되는 공간에서 예. 생활하는 청년들, 주로 뭐 고시텔이라든지 고시원이라든지 이런 쪽방, 흔히들 우리 쪽방촌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곳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보통 이제 주거 빈곤 세대라고 얘기를 하죠. 주거 빈곤이라는 개념이 사실 개념 자체는 들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이 문제는 예전부터 계속 있었겠군요. 오랫동안 계속 쌓여져 온 것이라고 보는 거죠. 다른 연령층에 비교한다면은 네. 청년층은 좀 어떻습니까? 이 주거 빈곤의 비율이랄까요? 심각성이랄까요? 오히려 일반적인 그 노령층들에 비해서 노령층들은 약 이제 노인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저는 비율이 높다고 생각을 하죠. 실제적으로 데이터도 예. 고령층에서는 약 5% 정도, 청년층은 약 10% 정도 2배 이상이 되거든요. 그런 이유가 이제 고령층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고 예.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뭐 그룹홈이라든지 다양한 시설들이 많이 갖춰져 있는 것에 반해서 청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예. 수적인 부분도 있고 더군다나 고령층 같은 경우는 뭐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만 또 어른 이제 편찮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거에 포함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뭐 요양병원이라든지 예, 이런 데 그렇죠. 계신 분들은 주거에 포함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청년들이 훨씬 더 비율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 그 일부 전문가들은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 청년 주거 문제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회적인 문제, 아까 일자리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어떤 식으로 사회적 문제로 좀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되는 것이죠. 뭐 청년들이 주거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 그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경제적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주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고, 그 주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경제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구의 전체적인 미래를 받쳐줘야 하는 청년들이 무너져 버리면 전체적인 인구 구조가 다 붕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단순한 주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청년 그렇죠. 문제 전반을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측면 중에서 이제 보는 거죠. 그렇죠. 그 해법 중에 이제 주거 쪽을 선택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이 지금 청년 주거 정책도 마찬가지고 청년 지원 정책들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시간이 좀 더 지난 다음에 좀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실제로 청년층, 젊은이들 많이 만나보셨을 때 그렇죠. 부산시가 시행하고 있는 아니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이런 청년 지원 정책들을 많이 좀 체감을 하던가요? 이제 어느 정도나 받아들이시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과거에 이솝우화에 나오는 두루미와 그 여우의 이야기가 있죠. 예. 두루미는 접시에다가 음식을 담아두죠. 그리고 여우는 긴 호리병에다가 음식을 담아두죠. 예. 그렇게 되면 반대 쪽에 주게 되면 먹을 수는 있지만 먹을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얘기를 하면 가고는 쉽지만 갈 수 없는 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가져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나 뭐 LH라든지 부산도시공사라든지 이런 기관들에서 대량으로 공급하는 숫자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도심에서 벗어나게 되죠. 저렴한 땅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주거지 자체가 되니까 도심에서 벗어나니까 교통이 불편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직장에서 거리가 머니까, 그럼 단순히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앞전에 시장도 시행했던 것이 뭐 렌트카 지원 사업들을 했죠. 렌트카를 이용하면 되지. 그럼 그 렌트카를 단순히 차만
렌트카 비에만 지원해주면 되는 것이냐? 아니죠. 주차비라든지 그 외적인 유류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공급자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항상 이런 정책들을 세울 때 공무원들이 세우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같이 또 아이디어를 맞대고 이런 그 각각의 의견들이 좀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좀 그렇죠. 한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저도 그 전문가 집단에서 나온 의견들을 무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 그 전문가 중에서 저는 과연 이 청년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냐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제품을 하나 만들어서 쓰더라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 품평회도 하고 음식 같은 경우는 시식회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거 주거라는 것은 하드웨어적인 아주 큰 공사를 짓는 것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이 조금 생각을 안 했다기보다는 조금 반영이 덜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죠. 요즘에 추이를 좀 보죠. 지금 청년들의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네. 과거 같으면은 이제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집에 같이 좀 뭐 그렇죠. 대학생 때 같이 네. 좀 있거나 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요즘에는 그 따로 떨어져 나오는 독립하는 시기가 많이 좀 당겨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뭐 실제적으로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예. 이제 조금 독립적인 생활을 뭐 권장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취업하고도 연관이 좀 많이 되겠죠. 뭐 대도시로 가야 하는 부분, 그럼 시골에 산다든지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는 친구들이 뭐 대구나 서울 쪽에 직장을 구해서 가면 당연히 독립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고 예. 부산 인근에 있는 소규모 도시들에서 부산으로 취업을 왔을 때 출퇴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죠. 나오는 경우 그리고 부산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해운대에 거주하는 청년이 강서구 쪽에 취직을 하게 되면 출퇴근 거리가 일단 멀기 때문에 예. 거꾸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독립하는 경우도 저는 많다라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이 단순한 청년들의 뭐 주거 문제를 이게 여기만 국한할 게 아니라 사회적인 전반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청년들을 위한 그런 지원 정책들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참 많았는데 네. 좀 청년들을 위해서 마련된 법안 같은 것들은 없을까요? 지금 2017년도에 청년 주거 안정 지원에 관련한 특별법이 이제 발의가 되어 있는데요. 예. 아직 아마 통과는 안 된 걸로 저도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라고 하면 어떤 법안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도 예. 특정 계층만을 위한 법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반대급부가 있는 거죠. 그럼 여성들은 오히려 또 노인들은 장애인들은 뭐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아마 통과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그나마 조금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네, 뭐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 좀 다르게 해석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뭐 여기서 대해서 좀 네. 언급을 하기 좀 그런데 그럼 이 법안의 좀 주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어떤 식으로 좀 지원을 하는 것을 담고 주요 있는지. 내용들은 뭐 월세 지원이라든지 예. 아니면 대출을 조금 더 완화를 해준다든지 뭐 주로 이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도심에 임대주택들을 조금 더 늘린다든지 예. 주로 내용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일단 법안이 시행되면은 또 분명히 혜택을 본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렇죠. 예, 그 과정들이 좀 지연되고 있는 것 같고 부산시의 청년들을 위한 그 네. 주거비 지원, 월세 지원 제도 이거 말고도 부산에는 사실 다양한 지원책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이제 주거비 지원 같은 경우 머물자리론이라고 해서 예. 이제 하고 있는 것이 올해는 예산이 조금 더 확대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쉐어하우스라고 해서 빈집을 매입을 해서 개조를 해서 이제 여러 명이 나눠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는 것들도 있고 행복주택이라고 하는 행복주택 사업은 뭐 아시다시피 도시개발공사에서 이제 집을 지어서 임대를 주는 것이고 드림하우스라고 해서 예. 이제 빈집들을 매입을 해서 또 주는 것들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청년들이 실제로 혜택을 보고 아니면 다양한 정책들을 홍보 채널을 통해서 많이 좀 접하고 했을 텐데 네. 만족도는 얼마나 될지 좀 궁금하네요. 그렇죠. 저도 사실은 궁금한 것이 지금 이제 행복주택이라고 해서 청년들을 위한 행복주택이라고 해서 첫 입주가 아직 시작이 안 됐어요. 예. 이제 입주를 예정에 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남천동에 이제 처음 시범적으로 이제 올여름에 입주가 예정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청년들이 사용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점들이 좋은 건지들을 저는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번에 나온 그 월세 지원 사업은 네. 소득 기준에 따라서 일단
좀 커트라인 비슷하게 그렇게 기준이 네, 마련돼 있습니다. 있고 네. 1,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1,000명에게 10만 원씩 최대 90만 원이면은 네. 예산이 9억으로 그 사업이 정도. 진행되는데 네. 1,000명이라는 수치는 좀 아쉽긴 합니다. 그것이 이제 예산적인 측면이 있다 보니까 예. 일종의 이제 시범적인 사업 성격도 있을 것이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반응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인지, 실제적으로 실효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에 따라서 이제 예산은 저는 충분히 늘릴 수 있다고 봅니다. 사업이 일단은 시범 사업이 이루어지고 내년에는 또 양당의 청년위원회가 또 같이 또 의견을 모을 수도 있는 네. 부분이고요. 네, 또 그렇습니다. 부산시 또 다른 제안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런데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죠. 해외 다른 나라들은 이런 청년 문제,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는지요? 그러니까 뭐 굳이 이거는 청년 문제라기보다도 임대주택 개념으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 5% 정도가 임대주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약 89만 호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머지 OECD 평균이 한 11% 정도 되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보통 15% 뭐 이상이 되는 예. 경우가 더 많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임대주택들을 더 많이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단순히 청년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많이 늘어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청년들한테 그만큼 더 혜택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우리의 이런 청년 지원 정책들이 아직 소위 이제 복지 정책이 잘 돼 있던 유럽이나 이런 쪽과 네. 비교한다면은 아직까지는 좀 갈 길이 많이 조금 멀다. 더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예. 이제 기존에 가져왔던 우리나라의 문화도 좀 저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어떤 주택을 문화가 소유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소유의 개념보다는 공유의 개념으로 조금 더 접근을 하게 되면 공급이 훨씬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그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부산 청년 종합 실태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그렇죠. 그런 정책 제안에는 네.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그리고 그렇죠. 두 번째가 이제 월세 이쪽도 그렇습니다.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월세를 지원해 주는 것이 과연 눈에 보일 만한 그런 효과를 좀 가져올 수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큰 효과라기보다도 예. 조금 정도의 어느 정도의 그 부담을 체감을 조금 덜 수 줄여주자라는 것이지. 근데 월세를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조금 줄여주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로 청년들이 많이 선호하는 젊은 층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의 임대료가 일반적인 우리 그 외적인 곳의 임대료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비싼 편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많이 선호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이제 직장 근처일 그렇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통이 편리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니까 조금 더 혜택을 주자라는 그런 의미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000명이라는 이제 혜택을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거기 들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왜 나는 안 해주느냐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 수는 있겠습니다. 네. 예, 어쨌든 좀 더 정책 예산이 더 많이 확보가 돼서 정책이 좀 더 많이 좀 시행이 됐으면 좋겠고 네. 지금 부산시가 다양한 청년 정책들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네. 현장에서 많은 의견을 들으시면서 좀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한 그런 제언도 좀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을 대부분 이제 그 청년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급자 위주로 많이 정책들을 해왔다라는 예. 생각들을 저는 많이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지금 이제 올해 저는 하고자 하는 일은 이때까지 이제 시장은 바뀌었지만 예. 과거에 해왔던 그대로 그냥 저는 가져와서 시행을 했다고 생각하는 정책들을 그리고 과거에 했던 시장들도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들도 있겠지만 다른 지역에서 하는 사례들을 저는 가지고 와서 예. 벤치마킹해서 왔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부산에서 하는 청년들에 관련된 정책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되짚어보고 잘 되는 정책들이 있다라고 하면 더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예.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필요 없다라든지 뭐 완전히 실효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새로운 것들을 저는 시도해보는 그런 이제 과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효를 확실하게 검증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한 번쯤 이제는 되짚어볼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예. 하죠. 사실 청년 문제, 다양한 문제를 이렇게 그냥 주거면은 주거 대책, 일자리면 일자리 대책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만 이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죠. 청년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좀 해결하기 위한 정책 이런 것도 좀 어떤 식으로 마련돼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게 청년 기본 조례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들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예. 그다음에
청년 육아 종합 대책을 할 것이 아니라 저는 청년 종합 대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의 문제, 고령의 문제가 아니라 이 청년 문제가 결과적으로 육아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노령 인구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청년들이 소득을 많이 활동을 해야지 그 세금이 당연히 노령 인구에도 들어가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일자리 문제도 마찬가지죠. 일자리 문제가 청년의 일자리를 구해주는 것도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청년들의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야지 경제적인 문제, 노인 문제, 여성 문제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청년 종합 정책을 저는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추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네. 앞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정책을 세우는 전문가들은 있지만 사실 그 논의체에 청년들이 과연 있을까라는 의문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죠. 실제로 부산시가 이런 청년 관련 정책을 세울 때 청년층이 정책 입안이나 그런 논의 과정에 참여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과거에도 있었고요. 예. 있었고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고 있었고 예. 청년위원회라고 있었는데 그것이 앞전 시장 때 만들어졌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거나 하면 자기들의 발언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의견들이 저는 제일 많았고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회의를 오후 4시에 합니다. 평일 오후 4시에. 평일 오후 4시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이 과연 몇 명 될까요? 그렇네요. 뭔가를 그러니까 다 포기하고 자영업을 하거나, 그렇죠. 자영업을 하거나, 뭐 취업 준비생이거나, 예. 대학생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 외에는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숫자가 더 줄어들죠. 예. 그러니까 회의 참석 숫자를 늘려야 되니까 어떻게 하죠? 결과적으로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들어오니까 정책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우리 바뀌고 나서 가장 첫 번째로 요구했던 것이 청년들의 시간을 들을 수 있는 시간대 회의를 잡아라. 예. 그 공무원들 야근도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야간에 회의를 하게 되면 그 다음날 조금 늦게 출근하는 그런 것 정도는 융통성 있게 돌릴 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고 회의를 7시에 시작을 했다 하더라고요. 바뀌어가지고. 네. 근데 그날 회의가 11시에 끝났다는 얘기를 듣고 한편으로 저는 미안하기도 하면서도 고맙기도 했던 게 부산시에서 변화의 의지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참여했던 사람들 제가 한 10명 정도 직접적으로 통화를 했고 예. 만나기도 했는데 다들 하는 얘기가 너무 고마웠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들의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들어줄 수 있는 시간대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시에 하니까 간단하게 뭐 도시락 먹으면서 회의를 시작해서 예. 11시까지. 그러니까 자기들도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정책들이 주말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게 되면 조금 더 부산시에서 많이 좀 더 변화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의 청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네. 청년위원회는 앞으로 어떤 식의 활동들을 하게 됩니까? 저희가 이제 약 한 4개월, 5개월 정도 준비 기간을 거쳐서 이번에 이제 출범을 하게 되었고요. 예.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은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그런 노선이라든지 정치적인 그런 이슈를 만들어낸다는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청년위원회 안에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들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고민이 자기 친구의 고민인 거잖아요. 그게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부산시당의 고민인 거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고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저는 많이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근데 더불어민주당만의 고민이 돼서는 또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개인적인 자리에서 한번 인사를 나누었고요. 예. 자유한국당의 이제 청년위원장이라는 분과 인사를 나누었고, 제가 이제 제안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자유한국당의 청년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의 청년위원장이 정당을 떠나서 예. 과연 그쪽에서 생각하는 청년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청년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그리고 제가 개인이 생각하는 청년 정책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두고 한번 토론도 해보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네, 또 거기서 나온 얘기들이 또 부산시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테고요. 해야죠. 알겠습니다. 청년들이 행복한 부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